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송쌤의 문싹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제 주요 정신장애는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실기 문제에 나왔던 게 이제 주로 이 8가지 안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1차 필기 대비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참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뭐라고도 불리죠? 그쵸? 거식증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장애인데,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기준 A. 필요에 비해서 음식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죠.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굶어요. 그래서 나이, 성별, 발달 수준과 신체 건강에 비추어 현저한 저체중 상태다. 적어도 정상 체중보다는 확실히 미달이 되어야 우리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발달 단계상 기대되는 최소한의 체중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미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체중 증가와, 아이고,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체중 증가를 막는 행동.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억지로 막 커서 먹여요. 그러면 가서 다 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심각한 저체중 상태에서도 때도 같은 양상이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실제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수 중에 아주 오래된 가수죠. 뭐 이걸 보고 제 나이를 추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세대보다는 훨씬 더 어리니까. 카펜터스라고 정말 유명한 이제 그 남매 가수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요. 여동생인지 누난자였든 그분이 이제 이 신경성 식이부진증으로 죽었어요. 이제 신부전인가 뭐가 이제 걸려서 죽었는데 그렇게 영양실조 상태가 돼서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굶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체중과 체형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자기 평가 자체에 체중과 체형이 엄청난 영향을 주죠. 지나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체중 미달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죠.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말랐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래서 예, 여자분들이 이제 생리가 불순이 생기죠. 그 생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굶다 보면 여러분 이도 빠져요. 근데도 굶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먹으면 나 자신이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이 그렇게까지 혐오스러워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인지가 이제 왜곡이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고요. 이제 명시점이 있는데 제한형이 있고요. 제한형이 이제 죽도록 굶는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3개월 동안 폭식 제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해서 먹토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먹토가 나타나요. 먹토가도 같이 나타나는데 저체중이어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이제 폭식 제거형은요. 이게 나타나죠. 나타날 때, 나타날 땐 나타나더라도 체중이 심각하게 저체중이어서 어쨌든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하는 거고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제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를 그 유지하는 네, 원인이 체중 관리, 단식,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런닝머신에서 내려오지 않죠. 이렇게. 폭식 제거형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폭식이나 제거 행동, 그러니까 먹토가 나타났었을 때 폭식 제거형이라고 하고,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신경성 폭식증하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신경성 폭식증은 먹토예요. 먹토인데 체중이 정상이나 정상에 가까운 게 정상보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먹토도 한계가 있거든요. 원래 제한형으로 하다가 이제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본능적인 어떤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참고 먹어요. 폭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먹은 것에 대한 이제 스스로의 죄책감, 그 다음에 부적절감을 느껴서 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먹토를 해서 체중이 저체중이면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되고요. 먹토를 해도 체중이 정상 체중에 가까우면 그거는 신경성 폭식증이다. 이렇게. 그래서
명칭도 아노렉시아 너보사. 너보사가 신경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경성 폭신증은 불리미아 너보사.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MI 지수로 하면은요, 17kg, 그러니까 제곱미터 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너무너무 마른 경우를 이제 우리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걸리죠. 여학생들이 되게 많이 걸리고 상당히 모범적인 여자 청소년들한테 되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요럴 때 더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좀 외모가 중요한 직업군, 모델이라든가 요럴 때 좀 더 많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식사를 안 해야 되니까 사람을 안 만나요. 그래서 이제 좀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우울감 되게 많이 있겠죠. 우울하겠죠.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대인관계가 상당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식욕을 성욕을 대체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안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제 음식을 모성으로 보는 거죠. 그 모성을 거부하는 행동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입원시켜요. 한 달 동안 이제 밥을 먹이고, 거기 플러스 뭐를 할까요? 좀 살찌는 거. 네. 밀크쉐이크 한 잔 더 먹기. 이런 게 진짜로 치료법이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입원시켜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인지치료도 하고 가족치료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조금 안 좋을 때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치료도 같이 병행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